남편 장례식 날, 며느리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앞에 내려놨어요. 펼쳤습니다. 잔액 0원. 그 순간 빈소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8년을 곁에서 본 시아버지가 떠난 날인데 단 한 번도 통장 얘기가 나와도 표정이 없었어요. 설명을 요구해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저는 알아챘습니다. 테이블 위 아무도 모르게 밀려있던 봉투 하나를, 그 안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게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소는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줄지어 놓인 그 방에서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 자락이 무거웠어요. 아니, 몸이 무거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고 또 나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멀리서 보듯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수가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 옆에서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은 반듯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바뀌어도 목소리 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래 수진이는 저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빈소 한쪽 테이블에 남편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오래된 수첩, 그리고 서류 몇 가지. 남편이 평생 써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목이 잠겼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전날 밤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앞에 내려놨습니다. 살짝 밀듯이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1번 골랐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통장을 흘끔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형님 댁도 통장 쪽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문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통장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처음 입원한 건 8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했습니다. 병원 오가는 것도, 서류 쓰는 것도, 간병인 챙기는 것도 전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주니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수진이를 칭찬했습니다. 효부라고 했습니다. 통장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병원비를 낼 때마다 제가 가방을 뒤적이는 걸 보고 수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통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보호자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수진이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보호자 이수진님.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설명은 수진이에게만 이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보다 더 자주 병원에 왔으니까요. 간병인도 수진이가 직접 골랐습니다. 비용도 수진이가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니? 수진이는 잠깐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다시 묻지 않게 됐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 수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새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더 멈추게 됐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먼저 말을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이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동네 이웃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가 창구에서 서류 처리하는 거 봤어요. 무슨 서류냐고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 더 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통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0원. 이 숫자가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통장,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도 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계속 보게 됐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8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느꼈을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로 한번 보고 다시 다른 쪽을 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통장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통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당황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고 멈추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반지가 빛을 받아 잠깐 번쩍였습니다. 친척들이 통장을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혀를 찾고
그 소리는 작았지만 빈소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몸을 돌려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움직이는 걸 보고도 따라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빈소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이 끊긴 시간이라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짚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고 걸음도 처음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통장이 영원이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비로 다 쓴 거예요, 어머니. 짧게 끝났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수진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중 몇 장을 골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봤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금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끊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구간을 짚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는데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덮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처리하던 모습, 그리고 다른 계좌 이야기, 그게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깐 멈췄다가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간 거야?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이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놓치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멈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이미 다 처리된 돈이에요.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한 장씩 맞춰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밀어붙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다는 것, 그걸 수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손이 멈췄다는 것, 그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통장은 더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할 건 다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흘렀습니다. 남편 유품들 사이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얇고 작은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그 자리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때는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봉투 근처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봉투를 다른 서류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가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봉투 위치는 그대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였습니다. 오른쪽 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드는 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통장 이야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누가 말을 꺼낼 때마다 짧게 답했습니다. 다 정리된 거예요. 병원비가 컸어요.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도 아니었습니다. 제 옆도 아니었습니다. 빈소 한가운데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빈소가 조금 비워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이 모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통장,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인지 다른 이름인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 안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봉투를 봤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 오른쪽 끝, 그 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해졌습니다. 저 봉투 안에 이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문객과는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들어왔는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빈소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수 쪽으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평소보다 앞섰습니다.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고인과 따로 만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빈소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정리 상황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빈소 한가운데 걸린 것처럼 남았습니다. 수진이 턱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눈빛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유지했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짧게 잘랐습니다.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서류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속도도 톤도 처음과 같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시 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빈소한 시선이 하나씩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만나던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입원 중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 오도록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가 바뀔 거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통장 옆이었습니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친척들이 몸을 조금씩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계좌번호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외부 사용 기록이 없는 계좌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빈소안 끝까지 들렸습니다. 다음 장이 넘어갔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0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통장과는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계좌 몰라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얇아졌습니다. 남자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따로 관리되고 있던 계좌입니다. 설명이었습니다. 부딪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친척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통장은 뭐야? 남자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기존 통장은 별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빈소한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봤던 것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영수증, 봉투, 그리고 지금 서류까지 전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따로 준비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친척 한 사람이 먼저 물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시선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확인 방법과 서류 제출 순서, 필요한 과정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일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밖으로 알리지 말자는 말이 나왔고 집안일이라는 말도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따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숫자를 받고 날짜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곳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그 감촉이 남았습니다. 그때 문득 서류 더미 아래에 있던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수진이가 손으로 밀어넣던 그 봉투였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꺼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서류들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이 한 가지는 끝까지 지켜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향 냄새가 남아 있었고 국화꽃은 조금씩 시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가족 몇 명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반듯하던 자세도 조금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새 계좌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남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제 손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돈 관리는 제가 합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이제는 듣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봅니다. 그게 남편이 이걸 남긴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소불이 꺼졌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남편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뻔한 것을 다시 찾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제 자리를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이었고 잃어버릴 뻔한 것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걸 남겨두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놓쳤던 이야기의 끝은 극적 반전에서 계속됩니다.